네, 4월 25일 모의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좀 변경을 했어요. 주봉상 위치가 그렇죠? 아래에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 뭐 타겟도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실적이 없거나 혹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에서 선정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기술적 매매로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으로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빠르게 한 90개 정도 돌렸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쭉 보시게 되면 아셈스가 어떤 종목인지 쭉 나오고요. 뭐 신발 OEM, ODM, 잡책제 이런 종목이고요. 실적을 보면은 올해 사상 최대입니다. 뭐 당기순이익이 2019년 이후 사상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BPS는 6,516원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쳐드리는 거는 이제 올라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그 지지가 나왔던 곳이 한 7,500원이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고 7,500원 부근에 있죠.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9,000원 부근, 그 다음에 10,000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아셈스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떨어지는 종목군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데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 실적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작년에 그 흑자 전환됐고요. 당기순이익 올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EPS도 흑자 전환 되겠죠. BPS는 34만 원대. 주가에 보게 되면 2019년이었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10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5천 원. 뭐 이때는 뭐 오버로 하락한 거라고 보고 있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볼게요. 보수적으로 한 6만 9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 사이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밑에 언급을 해드렸던 10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는 산업군이 되게 많아요.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죠. 그리고 그 패션도 있습니다. 패션. 굉장히 그 범위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그 블로그를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늘어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어, 단기순익 역시 2배, EPS 역시 한 2.5배, BPS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네요. 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2013년 고점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은 5만 6천 원대입니다. 5만 6천 원대.
그리고 저점 부근이 여기 있었는데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2023년에 저점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2023년에 가장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온 거고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적자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죠. 턴어라운드. 그래서 저항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8,500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54,000원에서 54,000원 되겠네요. 54,000원에서 55,000원, 장기적으로 56,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가격, 이 가격입니다. 45,000원. 38,500원 돌파 시 45,000원, 44,500원에서 45,000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54,000원에서 55,000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적이 일단은 뭐 턴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디텍 매드 한번 볼게요.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 보게 되면 2020년, 21년의 실적이 성장을 하고 2022년이 바닥이었다가 턴하기 시작을 했고요. 분기상으로는 1, 2, 3분기 EPS, 당기순이, 그 다음에 영업이 다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2022년보다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겠죠. 2021년, 2020년보다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2년의 고점이 여기였죠. 2만원 부근. 2만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저항이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16,000원대였는데 이 1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2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는 2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만원에 반 때리고 21,000원에 전체 때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바디텍 매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목 설명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HFR 5G 수혜주입니다. 5G 수혜주고요. 수혜주보다는 관련주겠죠. 관련주. 관련주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예상 실적이 없는데, 일단은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8,0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야 될 14,000원. 그래서 14,000원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할 수 있을 가격은 15,500원, 15,5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있고요. 그럼 돌려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17,000원, 17,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19,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어갖고 언제든지 이거는 차익 실현 빨리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반적으로 한 2, 3만원짜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2, 3만원 언더를 좋아합니다만, 나는 사이즈 있는 거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LG노텍. LG노텍 보게 되면 올해 실적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2021년, 2022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4년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까지는 좀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의 실적이 떨어지고 2분기 떨어지고 3분기부터 턴하네요. 3분기부터 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최근에 LG노텍이 뭐 한다라고 했냐면 유리기판 한다고 했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전에라도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딱 부딪혔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그 2월 달에 고점 부근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가격은 21만 8천원, 21만 8천원을 돌파하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를 완전하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1만 8천원 부근 돌파 시에 단기적으로 25만 4천원까지, 25만 4천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뭐 LG노텍도 제가 뭐라고 언급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예상이 되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는 좀 떨어지고 2분기가 좀 좋아지네요. 2분기가 좀 좋아집니다. 지금이 2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그냥 쭉 보게 되면 2023년의 고점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박스권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위에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저점이었잖아요. 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지지, 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85,000원, 보수적으로 보면은 정말 보수적으로 볼게요. 83,000원, 보수적 83,000원, 85,000원을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저항이에요.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61,500원이 저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73,500원입니다. 73,500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82,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83,000원 얘기를 했는데 뭐 디테일하게 보니까 82,000원이네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서입니다. 동서. 분기 연간 실적은 다 없어요. 실적은 다 없는데 뭐 주가가 워낙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9,000원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고점은 얼마? 21,000원, 21,000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21,000원. 그래서 일봉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항 부근,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21,000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항 돌파 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저점이 있죠. 여기 13,000원? 13,000원 정도가 있죠. 19,000원, 18,000원, 18,000원이네. 18,000원, 17,000원, 1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7,000원에서 재매수해서 19,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미리미리 설정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종목을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만둘지 몰라갖고 의욕 잃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꾸준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